개장 전 73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을 움직인 뉴스 확인해 봐야겠죠. 한국과 미국 25일 2+2 협상 연기, 한국 1,000억 달러 투자 보따리 검토입니다. 양 시장은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수는 양호해도 또 한 번 시장의 온도는 차가웠던 건데요. 시장에 부담이 된 건 관세 헤드라인이죠. 일단 오전에만 나온 뉴스를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오전 9시 30분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기재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연기가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예정대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자, 이와 함께 블룸버그가 한국이 대미 투자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투자 규모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시사하기에 대미 펀드 투자 관련 보도 자세히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일본처럼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 규모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에게도 러트닉이 요구했던 수준인데요. 자,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1,000억 달러, 즉 137조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고 이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가용이 가능한 금액을 취합한 규모라고도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도 관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했죠. 자, 물론 정부 조달금도 포함이 된다면 이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1,000억 달러와 4천억 달러 괴리가 크죠.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좀 고려하면 4천억 달러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이 만족하느냐겠죠. 이 사진은요, 댄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X에 공개한 사진을 확대한 건데요.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회의 장면으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협상 관련 카드에 400 빌리언, 즉 4천억 달러 위에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 빌리언, 5천억 달러로 수정이 되어 있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압박에 나섰고 그렇기에 러트닉 장관은 4천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사진에는 5천억 달러, 최종적으로는 투자 규모가 5,500억 달러로 늘어난 것 아니냐, 1,500억 달러나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덜 주고 더 받기, 협상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관세 내용은 일단 오늘장을 움직일 지수 무버로도 연결이 됩니다. 간밤 새벽에 나온 발언이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 한국이 미일 무역 합의를 보고 욕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했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오늘 상무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2+2 회의는 연기가 됐지만 일단 상무장관 간의 협상은 그대로 진행.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투자를 하라고 압박하기도 했고요. 자, 골든타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장 개장에 맞춰 스코틀랜드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에 상무와 재무부 장관이 동행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해도 8월 1일 전까지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계속 장중에 나올 관세 관련 뉴스들 확인해야겠고요. 섹터를 움직일 무버도 확인해 보면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SK 넥실리스와 조단위 2차 전지 동박 공급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탈중국 압박 속에서 기술 유출 소송 여파로 배터리 소재 관련 신규 거래를 끄는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뭉친 건데요.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이 강했는데 소재주로 분류되는 SKC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2차 전지주 전반은 어제 급등에 따른 매물과 테슬라의 9% 하락을 오늘장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이 계약이 중기적으로 미칠 영향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요. 미국에서 수소 관련주인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의 계약에 무려 23%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SOFC 수소 관련주도 동조화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앞서 초반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지수는 양호해 보여도 체감 온도는 낮다고 말이죠. 코스피 일봉 차트를 최근에 좀 보면요. 최근 들어 이렇게 음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도 그렇고요. 당분간 호실적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 기업들 주시해보고요.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메인마켓에서 튀었던 섹터들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장중에 훈풍 분 가운데 보령이 15%대로 급증했고요. 또 어제장 조선주들도 강했죠. 하나엔진은 정규장 마감 후에 서프라이즈급 호실적 발표하면서 5%대 올랐고요. HD 현대마린엔진도 2.4% 상승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흐름도 괜찮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C도 2% 상승, 또 CJCGV 1.9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잘 갔던 종목들이 더 큰 상승폭 키워내는 전반적인 흐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LNG 수혜주로 꼽히는 우양 HC가 메인마켓에서 14% 급등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5% 가까이 상승불 켜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미래나노텍도 상승세 잃지 않은 채로 2.95% 추가 상승, 에너지 저장장치 ESS 관련주인 G2파워도 2% 오름세 보였고요. 또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1.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엔진이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3,877억 원, 영업이익은 338억 원으로 각각 시장 기대치를 13%에서 35% 초과한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도 매출은 35.3%, 영업이익은 81.4% 늘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수주의 88%가 메탄올과 LNG 기반 이중연료 엔진이었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죠. 2028년부터는 국제 연료 표준제가 시행되는데 탄소 함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박발주 시장은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연료 대응력이 높은 하나엔진의 수혜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 중심도 증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802억 원을 투자해 창원 본사의 생산 설비 증설 중입니다. 내년 9월 완공 시 생산 능력은 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친환경 전환 흐름 속 얼마나 더 속도를 낼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창사 후 처음으로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앞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그룹사들의 밸류러시에 동참하는 건데요. 자사주 소각 규모는 602억 원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져서 주가 상승 등 주주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또한 자사주 소각과 별도로 주당 500원의 중간 배당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와 애프터마켓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하나엔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엔진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흐름을 하나엔진 계속해서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다 동반 상승을 했지만 이익률 자체가 증가가 됐다는 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단 1분기에 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2분기 때는 8.7% 급증을 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배경은 일단 국제회사기구에서 배출가스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권 0% 목표로 일단 관련된 그런 선박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일단 관련된 엔진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박 자체도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엔진으로 개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화 엔진은 거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와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현행법, 존스법이 결국엔 미국 내 기업만 조선 수주를 가능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안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조선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한화 엔진 쪽으로도 수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50년까지 438척을 건조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엔진을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선박을 바탕으로 해서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엔진 쪽이라 조선 기자재 쪽, 피팅 쪽 그리고 본행제 쪽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갱신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LG전자 공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섭니다. LG전자 주가를 보면 그렇게 상승 모멘텀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듯 밸류업에 나선다.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가 이제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 주식 자체가 76만 1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동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1억 6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주식 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도 900억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동사 이미 이익잉여금이 6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6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금액 자체로는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2분기 실적도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생활 가전, B2B 쪽, 그리고 렌털 관련된 시장과 전장 쪽, 그리고 냉각 공조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로봇과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에 일단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커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가격과 그리고 PBR 자체도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이 됐고 조금 더 본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리튬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3개월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리튬 가격이 중국의 감산 움직임에 드디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킬로그램당 57.5위안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어제는 69.4위안까지 올랐는데요. 소재사 입장에서는 레깅 효과, 즉 원료 투입과 제품 판매 사이의 시차 때문에 수익성 회복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저렴할 때 매입한 리튬을 가공해 가격이 오를 때 양극재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개화 흐름입니다. 배터리 소재 수요의 회복 가닥이 잡히면서 일각에서는 캐즘을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낙관적인 평가도 나오는데요. 우선은 리튬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70을 돌파해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 점유율을 전년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는 유지했는데요. 미국의 규제를 의식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내에서도 눈여겨볼 부문은 컨테이너선입니다. 기술 장벽이 낮아 그간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였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엔 조선 3사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려 52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조선업이 어떻게 반사이익을 실질 수주로 연결해내고 있는지가 드러난 건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떨어졌던 리튬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연동제라고 해서 핵심 광물 가격에 맞춰서 판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는 건 셀 업체한테는 긍정적인 소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폴리실리콘, 철강, 리튬이 본격적으로 이제 감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감산을 하면 결국에는 제품들에 대한 이게 경쟁 업체들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좀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관련돼서는 역시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배터리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또 캐즘에 대한 효과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부터 22년에 전기차 공급 과잉이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 배터리 가격 급등이 됐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보였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즘이 오면서 전기차 판매 급감했고 배터리 가격이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전기차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연말부터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된 부분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캐즘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는 전기차 얼마만큼 판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2분기 때 실적이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탑티어 종목 배터리 셀 종목 중에서 역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배터리 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이슈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중국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중국 선박 규제 움직임, 견제 움직임 속에서 점유율이 감소하는 건 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우리 조선주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엔 미국이 원하는 쪽을 우리나라가 좀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군함 건조가 아직까지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조선 MRO 사업이 역시나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익은 반사이익은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사이익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